요즘 우리나라에 반중, 혐오 중국이 대세입니다. 제가 국교가 되기 전에, 한중 수교 되기 전에서부터 중국을 들락거렸는데, 중국인들은 평등하자는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담배 장사라든가 비단 수출, 기계 수출 같은 큰 돈 되는 것은 고위층들이 꿰차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졸부가 된 이들이 부부간 성교를 끝내고 두 부부가 벌렁 자빠져가지고 하인들에게 물수건으로 거시기 닦이는 게 일상일 정도로 있는 자들의 갑질이 당연시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300년간 청나라 여진족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하던 짓을 배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반중 친미 그러면서 중국을 혐오하는 게 대세인데, 물론 일각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 시장을 혐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하고 중공하고 국교를 맺기 전 1990년도에 중국 양자강을 방송국 취재팀을 포함해가지고 10명의 탐험대로다가 6개월간 국산 자동차, 쌍용 자동차 4대를 몰고 세계 최초로 중국 양자강, 중국에서는 양자강을 장강이라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긴 강인데 장강을 세계 최초로 탐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험 끝나고 2년 뒤 1992년에 한국, 중국이 수교를 했는데, 수교할 때 중국 측에서 한국은 이미 자기네들 양자강을 탐험했을 정도인데 한국과 수교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탐험이 한중 수교에 벽돌 한 장 정도는 이바지한 것 같습니다. 그때 KBS로 방송된 8부작 다큐멘터리 양자강은 국무총리상을 받고 가장 많이 팔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반중을 하려면 중국 현대사, 몇십 년 전 현대사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매우 간단하게 중국 현대사를 압축해 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만주의 여진족이 중국 명나라를 깨부시고 중국의 청나라를 세워서 3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처음 여진족이 중국의 청나라를 세울 때 우리 조선도 쳐들어와 가지고 병자호란이죠.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고 수만의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니까는 왕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땅바닥에 머리를 꼬나 박으면서 항복을 해가지고 조선인들 수십만 명이 노예로 잡혀가고 했죠. 이 만주족이 중국인들한테 어떤 짓을 했냐 하면요, 중국인들이 결혼을 하면 그 새색시는 반드시 만주족 남자가 첫날 밤을 데리고 자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해놨어요. 아니, 장가를 갔는데 제색시 첫날 밤을 오랑캐 여진족 놈에게 진상을 해야 하니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아마 이런 짓은 세계사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일 겁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인들은 처대를 낳으면 후레자식, 오랑캐 자식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다 죽였다고 합니다. 조선도 이런 청나라의 식민지였지만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전족이라고 아시죠? 여자들 발을 억지로 작게 만드는 괴상한 중국 풍습인데, 원래 그 중국인들이 고대부터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중국인들한테. 이 여자들 발을 강제로 작게 만드는 것은 잡혀온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 짓을 했다는 소리도 있고, 전족을 하면 띠뚱띠뚱 걷게 되는데, 이렇게 자란 여성은 성기 주변의 근육이 강해져가지고 남성들이 느끼는 성감이 좋다는 그 엉터리 믿음 때문에 이런 것이 풍습이 됐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나라 초기에는 여진족들도 중국인들 이런 야만스러운 풍습을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만주족들도 오히려 전족한 여성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청나라 말기에 여자들은 을에
전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로 이 중국집 주인 여자가 발이 기형적으로 작고 띠뚱거리는 걸 보고서 할머니한테 아유 왜 저래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그 여자들 잡아다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줄였다고 그러더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중국 기록을 보면 여자아이가 4살에서 5살 때가 되면 엄지 발가락만 남기고 이 엄지 발가락만 남기고 나머지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꺾어 붙이고서는 역을 천으로 동요 매고서는 1, 2년 정도 그냥 그대로 걷게 하면 발가락 뼈가 관절이 붙었다가 또 부러지고 붙었다가 부러지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점점 세게 동요매면 발이 크지 못하고 이 전족을 하는 사이에 이 발가락 뼈 마디가 썩어가지고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 사이 많은 여자애들이 여기서 생긴 염증이 그 폐혈증을 일으켜가지고 죽고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중국인들은 300년간 여진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첫날 밤 새색시 진상하기나 하고 여자들 발이나 썩히고 그러던 민족이거든요. 그 전에 뭐 엄청난 유물을 남겼지만 근세에 들어와서 중국인들은 청나라 노예로 이런 생활을 300년간이나 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조선은 선비의 나라 양반이었죠. 이렇게 청나라 지배를 받던 중국인들이 청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청일전쟁 조선을 놓고 청나라가 깨져가지고 힘이 약화되자 1911년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순원 우리말로 손문이라는 인물이 신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자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문을 근대 중국의 아버지 국부라고도 합니다. 그 청나라가 일본과 전쟁에서 패한 뒤 중국 상황을 보면 청나라 왕조는 몰락해 가고 있지만 각 지역 중국에는 도를 경상도 전라도 같은 도를 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 하나가 한국 몇 배 크지 않습니까? 이 성을 차지하고 있는 청나라 군벌들 성주들은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문의 혁명군은 신의 혁명을 일으켜 중화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각 지역에 버티고 있는 군벌들과 무력으로 대항을 하고 북경대학교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민주주의,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근대화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던 시기가 됩니다. 이때 한편에서는 모태통이 가담한 공산당도 결성됩니다. 손문은 공산당하고도 손을 잡고 이 청나라 군보를 대항해서 투쟁을 하다가 병으로 간암으로 죽고 그 다음 장개석이 혁명군을 이끌게 됩니다. 장개석 하면 다들 아시죠? 장개석은 일본 육군 사관 학교를 다니다가 이 손문이 신의 혁명을 일으키자 거기에 가담을 하고 손문의 측근이 되어서 손문이 죽자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청나라 군벌들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장개석은 머리가 좋아서인지 단박에 공산주의자들 수법을 알아채고 스승 손문이 합작하던 공산당들을 축출하고 단독으로 혁명군을 이끌고 1928년 북경을 탈환해가지고 청나라로부터 중국을 독립시킵니다. 장개석이. 이때부터 미국은 장개석 국민당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장개석은 그새 만주를 차지하고 중국으로 쳐들어오는 일본군 그리고 모택동의 공산 반란군과 힘겨운 전쟁을 하다가 일본이 미국 원자탄을 맞고 1945년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해방이 되고 그렇게 일본이 항복을 하고 4년 뒤 6.25 전쟁이 나기 한 해 전인 1949년 모태통 공산군이 장개석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합니다. 그때 장개석은 대만으로 피난해가지고 지금 대만이 세워지고 제가 처음 중국에 간 것이 80년대 말 90년대인데
중국 시골에 가면 애들 목에 새까만 때가, 까매도 그렇게 새까만 수가 없어요. 구두, 까만 구두약처럼 새까만 때들이 여기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같이 간 탐사대원 하나는 그걸 보고 웩웩거리더라고요. 중국은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물도 석회 성분이 많아가지고 중국인들은 제일이 그 유리병에 찬물을 내가지고 들고 다니죠. 우리나라는 물 좋은 환경 탓에 국민들 청결하죠. 목에 새까맣게 조선시대에도 때 끼고 다니던 사람들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달래니까 먼지가 그냥 깔려있던 물그릇에서 그냥 물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버리고 생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릇을 손 닦는 물, 세수대 그 정비공들 손 닦는 물에다 휘휘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물을 받아오는데 그 물 못 먹었어요. 물이 귀해서 그런지 더럽습니다.